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스님의 하루에 올라와 있는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제뉴스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난 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주요 뉴스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제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변화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지금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4월부터 7월까지 몇 차례 정도 정상 간의 비공식 서신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북한산 해산물이나 나물 종류 등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과 북한에서 필요한 설탕이나 콩기름 등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에서 자동차 사용에 필요한 석유 수입을 허가하고 셋째, 북한이 생산하는 석탄이나 아연 같은 광산물 수출을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북한은 대화에 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우리가 대국인데 대국이 어떻게 조건을 내걸고 회담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일단 조건 없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성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미국도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F-35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 지금 한국이 전략자산으로 도입하는 첨단 무기 도입을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개시하자마자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약속을 안 지킨다, 말만 한다 등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남북관계는 접촉이 중지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모르글로프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면 남북 간의 공개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남북 간 대화의 진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전쟁을 대비한 비축미를 항상 갖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비축미를 풀게 되면 반드시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을 채워 놓습니다. 묵은 쌀은 풀고 햅쌀을 채워 놓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북한의 쌀값이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 봄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축미를 풀려고 보니까 채워져 있어야 할 비축미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군 책임자들이 이해되게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식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현재는 밀수든 수입이든 어느 쪽도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식량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서방 국가가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70년간 저항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식량 부족이나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대화에 떠밀려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어 체면을 살려주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해서 요구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핑계가 있든지
아니면 경제 제재에서 북한의 요구 조건이 관철됐기 때문에 대화에 나온다는 등의 핑계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식량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대화에 나왔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나 가치관으로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은 북한의 식량 위기가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건 모두 대화에 응하지 않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문제를 갖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책임인지 구분하는 시각에만 멈춰 있을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식량 부족이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 전에 물론 1차적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북한 정부의 책임이 있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옛날부터 상대편의 식량 부족은 항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저항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늘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식량 부족이 군사적 약점이 됐는데 현대사회에선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북한이 먼저 도와달라고 나와야 하는데 이걸 드러내면 미국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양보를 요구할까봐 북한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량 부족 현상 같은 건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애꿎은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올 봄에는 북한의 가뭄 피해가 심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홍수와 태풍 피해까지 겹치게 된다면 겨울부터는 심각한 식량 위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시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사실 좋은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피난 갈 일도 없고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우리대로 불만이 많고 힘들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편한 조건에서 훨씬 더 많고 북한처럼 위기에 처한 나라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불교대학 토요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